60대 이후의 삶, 우리는 새로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늘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정작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 하나둘 떠나고 가족과의 물리적 거리도 멀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단순해져 갑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이겠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혼자 있으면 외롭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걷고, 혼자 자는 삶이 쓸쓸하다고 느껴지는 건 어쩌면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철학자 플라톤의 명언을 빌려 혼자가 왜 진짜 행복할 수 있는지 그 지혜로운 이유들을 천천히 되짚어보려 합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삶만이 진정한 자유를 허락한다. 그렇습니다. 남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태도 아닐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유 1. 혼자 있는 시간은 회복의 시간이다. 60대 이후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 자신을 돌보고 회복하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귀한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의 기대와 요구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배우자로, 직장인으로 말이죠. 늘 누군가를 배려하고 챙기고 이끌어야 했던 삶.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잊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자신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마치 숨 가쁘게 달린 뒤에야 겨우 쉬어가는 그늘 아래서 숨을 고르듯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조용하면 외롭고, 바쁘지 않으면 불안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허전하다고 느끼죠.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바로 그 고요함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역할에서 잠시 내려놓고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고독은 자신과 함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게 해줍니다. 지나간 삶을 돌아보고 후회되는 일은 가슴에 묻고 아름다웠던 순간은 마음에 새기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마음의 치료이며 심리적 회복입니다. 또한 사람과의 지나친 교류는 때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상대의 눈치를 보거나 말에 상처받거나 원치 않는 만남의 시간을 소비하기도 하죠. 그런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에 맞게 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마치 나만을 위한 맞춤형 휴식과도 같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과거를 회상하거나 책 한 권을 천천히 음미하는 그 순간이 마음을 다독이고 지친 감정을 회복시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몸의 회복에도 좋습니다. 바쁘게 사람을 만나고 말을 많이 하고 신경을 쓰는 일들은 육체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엔 식사도 여유롭게 하고 운동도 내 리듬에 맞춰 할 수 있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혼자만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노년층은 심리적 안정감은 물론 기억력 유지와 뇌 기능 측면에서도 뛰어난 회복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뇌를 정리하고 감정을 재정비하며 나의 중심을 잡는 기회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소극적인 고립이 아니라 적극적인 회복의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에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합니다. 산책, 명상, 독서, 가벼운 정리정돈, 나를 위한 편지 쓰기,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기 등 그 모든 행위가 바로 나를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작은 의식입니다. 이처럼 내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은 어떤 사람의 위로보다 강력한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결국 진짜 회복은 혼자일 때 찾아온다는 것을 말이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신감,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성숙함,
그것이 60대 이후 혼자 있는 시간에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60대 이후 우리가 진짜로 회복해야 할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치게 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오랫동안 유지해온 인간관계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 수많은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며 살아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들어주고 하고 싶지 않은 약속에 나가고 싫은 말을 참으며 웃었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쌓여 우리 마음속엔 눈에 보이지 않는 피로가 쌓였습니다. 젊을 때는 그게 사회생활이니까 라며 참고 넘겼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60대 이후는 참는 삶이 아닌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의 해방입니다. 친구는 많은데 진심으로 편한 사람이 없다면 그건 진짜 친구가 아닌 겁니다. 가족이라 해도 매번 만날 때마다 기가 빨리고 속상하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자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내 마음을 끊는 것, 그것이 진짜 평화를 위한 지혜입니다.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독 속에서 진짜 자유를 얻는다. 많은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외로운 순간은 혼자일 때가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입니다. 억지로 웃고 애써 맞춰주고 침묵을 감수해야만 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잃어갑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자존감은 결국 우울함으로, 짜증으로, 그리고 무기력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삶, 약속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는 하루, 누군가에게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되는 인간관계. 상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나요? 혼자 있는 삶은 때때로 쓸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쓸쓸함 속에는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 되찾는 여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내 기분을 먼저 살피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온 시간에 대한 진짜 보상입니다. 이유 3. 혼자일 때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은 평생 누군가의 무엇으로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엔 부모님의 아들, 딸, 청년기에는 학교 친구의 친구, 중년에는 누군가의 동료, 남편, 아내, 부모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나로 살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인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60대가 넘어가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였을까? 내가 원해서 살아온 인생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이 나이가 된 건 아닌지.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도 조용한 공간입니다. 주변의 소음이 잦아들고 누군가에게 맞춰야 하는 상황이 줄어들고 하루의 흐름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 혼자의 시간은 그 지혜를 향해 걸어가는 시작점입니다. 무리 속에 있을 땐 나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이 쌓이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며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감정도 일정도 생각도 모두 내 것입니다. 나만의 속도로 걷고 나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여유로움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진짜 나와의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지? 앞으로의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뭘까? 그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에게 답하려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남이 정해준 인생이 아닌 내가 선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혼자의 시간은 자기 개발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산책을 하고 글을 쓰는 일.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즐거워서 하는 일들이 하나둘 삶을 채워갑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남보다 앞서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평온하고 조금 더 만족스러우면 되는 삶. 그것이 혼자일 때만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물론 혼자 있는 것이 처음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쓸쓸함과 외로움이 엄습할 수도 있고 마치 세상에서 고립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위로와 치유가 숨어 있습니다. 외부 자극이 줄어들수록 내 마음의 속삭임이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하니까요.
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혼자가 되어야만 들을 수 있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는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제야 진짜 네가 보이는구나.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레 혼자를 택하게 됩니다. 그게 불행해서가 아니라 진짜 자신과 다시 연결되기 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단절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다시 한번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재설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다. 60대 이후의 인생, 남이 만든 궤도에서 벗어나 진짜 나만의 궤도를 그려보는 시간. 그 시간이 주는 감동과 평안은 젊을 때 누리던 그 어떤 성취보다도 깊고 묵직합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혼자의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이유 4. 인간관계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모임.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와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관계들이 때론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60대 이후 삶의 속도가 천천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깊은 피로를 느낍니다. 그 피로의 정체는 단순한 육체의 피곤함이 아니라 바로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소진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말 한마디 조심해야 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이 반복되며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억지로 꺼내야 하는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쌓여 그냥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려고 인간관계를 맺지만 그로 인해 더 깊은 피로와 실망을 느낀다. 이 말처럼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때로 위로보다 스트레스를, 기쁨보다 불편함을 안겨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관성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은 멀어졌지만 습관처럼 연락을 주고받고 더 이상 즐겁지 않은 자리에 의무감으로 참석하고 말은 통하지 않지만 과거의 정 때문에 얽혀있는 사람들. 그런 관계는 오히려 고독보다 더 큰 외로움을 안겨줍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느끼는 쓸쓸함이 더 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과감히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필요 없는 모임은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둡니다. 억지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편한 사람들과만 편한 대화를 나누고 대부분의 시간은 자신과 함께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놀랍게도 마음이 한결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감정을 소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의 시간 속에서는 감정을 낭비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상대의 말에 상처받을 일도 괜히 눈치를 보며 내 생각을 감출 일도 없습니다. 감정의 굴곡이 줄어들고 그 대신 고요하고 평온한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 있는 것이 고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혼자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외톨이가 될까 봐입니다. 하지만 혼자는 고립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한 평화이자 의식적인 거리두기입니다. 이유 5.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은 혼자일 때다. 세상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학창시절엔 부모의 기대, 직장에서는 상사의 평가에, 가정에선 배우자와 자식의 눈치를 보며 한 번도 나답게 살아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60대 이후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역할의 옷을 벗고 진짜 나로 돌아갈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고 혼자 있는 것은 왠지 외롭고 불편하고 두려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어릴 적 내가 꿈꿨던 건 뭐였을까?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웠지? 누군가의 엄마, 아빠, 아내, 남편이 아닌 그냥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질문들에 답하려면 우선 혼자 있어야 합니다. 조용한 공간, 고요한 시간, 그 속에서 나와 마주하는 경험은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 혼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존재할 수 있는 그 자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억눌렸던 감정, 미루어뒀던 욕망, 진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알지 못한 채 사는 인생은 살아볼 가치조차 없다. 이 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가슴에 와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제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알아야 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삶은 누군가를 위한 연극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연극은 끝났고 이제 무대 위에 진짜 주인공 나만이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앞으로의 삶에서 나는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가? 누구도 아닌 내가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의 힘입니다. 혼자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조금씩 치유되고 단단해집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이 자라나고 세상이 아닌 자신을 중심에 둔 삶을 살게 됩니다. 혼자는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인간은 완전해집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누군가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 선택하고 누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작은 취미를 즐기든 여행을 떠나든 그 모든 선택에서 나를 기준에 두는 것. 그것이 혼자의 삶이 주는 진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며 스스로를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반자로 삼게 됩니다. 60대 이후의 혼자라는 시간은 그저 외로운 공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성찰과 가장 높은 자유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휘둘리며 살았던 시간은 이제 그만, 지금부터는 나를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합니다. 혼자가 되었다면 그건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비로소 스스로를 만나러 가는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유즉, 혼자 있는 시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인생의 후반부. 특히 60대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전환점이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고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면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진짜 꿈과 목표를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왜 혼자일 때만 가능한 걸까요? 평소에는 가족, 친구, 사회적 역할 때문에 진정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를 챙기고 배려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내면의 소리를 듣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은 내 마음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 안에서 과거의 후회나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설렘을 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은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에 몰두하거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오랜 친구들과 떨어져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 이 모든 새로운 시도들은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열정과 가능성을 깨우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우리 뇌도 나이가 들면서 변화를 겪지만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때 가장 활발해집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새로움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우리 삶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새로운 만남과 관계를 다시 설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혼자가 익숙해지고 자신과 친해지면 다시 사람들과 만나도 예전처럼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살아가려면 먼저 혼자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합니다. 60대 이후 혼자 있는 시간이 단순한 외로움이나 고립이 아니라 새로운 나의 탄생을 위한 소중한 시간임을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는 압니다. 혼자 있는 삶이 결코 부족하거나 쓸쓸한 것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고 자유의 시간이며 진짜 나와 만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요. 젊은 날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고독처럼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시간은 오히려 자유롭고 풍성한 선물이 됩니다. 혼자서도 밥을 맛있게 먹고 혼자서도 길을 걸으며 사색하고 혼자서도 음악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삶. 그런 일상의 순간순간이 우리의 노후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 태어나 혼자 떠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후반전, 그 마지막 여정을 향해 가는 지금,
혼자 있는 삶의 기술을 익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플라톤의 철학이 그랬듯 진정한 행복은 바로 내 안에서 혼자인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고요한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여도 충분히 완전하고 혼자여도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